비단 물결 금강이 백마강이라는 이름으로 흐르는 곳. 백제에서 가장 큰 강, 백마강을 젖줄 삼아 자리 잡은 도시 부여. (1400년을) 이어온 역사의 흔적이 있는 이곳에서 백제를 만납니다. 정림사지를 지나 남쪽으로 똑바로 내려오면 오래된 정원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궁궐의 남쪽에 있다 해서 궁남지라 이름 지어진 백제의 왕궁정원. 오늘 우리는 이 정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궁남지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단연 연꽃입니다. 매년 7월이면 우아한 연꽃이 40여만 평방미터의 궁남지를 수놓습니다. 제 땅 부여를 닮아 화려함보다는 단아하면서도 차분한 멋이 있는 곳. 궁남지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양한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름 오후의 햇빛을 한가로이 즐기고 있는 금개구리.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금개구리가 궁남지에 있다는 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밤이 깊어지자 어디선가 낯선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야행성 양서류과인 맹꽁인데요. 금개구리처럼 멸종위기 2급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숨어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 터라 인기척이 들려오니 자꾸 도망갑니다. 어둠이 내린 이 시간에도 궁남지는 다양한 생명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국화 향기와 함께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국화와 포룡정이 어우러져 궁남지의 가을 분위기를 한껏 띄웁니다. 지금 국화축제 중인가 봐요. 국화 너무 많아서 너무 좋고, 여기 여름에 오면 연꽃이 예쁜데 가을에 와도 국화축제 하니까, 가을 하면 또 국화니까요. 가족들이랑 같이 나들이 오면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겨울이면 국남지는 다양한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국남지 한켠에 한가족으로 보이는 외가리들이 한가로이 논일고 있습니다. 어미새와 아비새, 그리고 새끼 3마리인데요. 어미는 자나깨나 새끼를 보호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가자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데요. 새끼 새들은 어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자연을 즐길 뿐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언가에 열중하는 백로. 우아한 자태와는 상관없이 몹시 분주한데요. 알고 보니 먹이 잡이의 한창입니다. 그런데 백로를 비롯한 겨울 철새들이 이곳 국남지에 모여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철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중치어가 가득한 거죠.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서도 국남지의 겨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국남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우리의 정원 기술과 문화가 전파된 일본 관광객들이 국남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韓国の古文化が非常に興味があってここへ観光会社の案内で参りました。特に雪が降ってなお一層興味深く散策いたしました。素晴らしいです。 소리 없이 찾아오는 봄. 여기저기에서 꽃망울을 터뜨리며 계절의 변화를 알립니다. 어느새 국남지는 연초록으로 물들고 물속에서도 새로운 생명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들이 깨어나는 봄. 국남지는 분주합니다. 국남지의 가장 화려한 계절. 바로 여름입니다. 단아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꽃. 매년 7월이면 40여만 평방미터에 50여 종, 1000만 송이의 연꽃이 피어납니다. 고귀한 연꽃의 매력에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더위에도 아랑 곳 없이 국남지를 찾아오는데요. 물속의 연을 바로 옆에서 보고 느낀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여름 국남지. 연꽃 향기 가득한 그곳에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국남지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여에 이제 뭐 예전부터 내려오는 뭐 이렇게 아이들의 전통 놀이나 아니면 이제 연꽃에 대한 그런 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자연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한여름 국남지의 축제장. 관광객을 불러 모은 건 비단 연꽃만이 아닙니다. 삼국유사에 나온 서동설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여기에 백제기약, 미마지 탈춤이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돋웁니다. 미마지 탈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국남지는 이제 또 다른 모습을 준비합니다. 밤이 되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가 연상되는 새하얀 조명이 국남지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잊지 못할 한여름밤의 추억도 쌓여갑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면 국남지의 낭만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번에 연꽃 축제도 하고 하는데 원래 자주 나오는데요. 또 이렇게 불빛도 해놓고 하니까 좋아갖고 애들하고 날씨도 좋고 해서 그냥 산책하러 한번 나왔어요. 한여름의 국남지는 낮과 밤을 가릴 것 없이 쉴 틈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다양한 생물들과 자연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국남지. 이곳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국남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돌아갈까요? 국남지의 역사는 서기 6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제시대 국남지의 유일한 단서가 되는 삼국사기 진본.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을 2번이나 통과한 후에야 드디어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진본을 만나봅니다. 고도의 건축 기술, 화려함보다는 우아함, 절제된 예술적 감각을 지녔던 백제. 그 시대 왕궁 정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3월, 3월 달에 천지역 궁 남쪽에 연못을 파서 인수 20여리의 물을 끌어오고 사안 시기양요 네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수중 축 도서 그 물속에는 섬들을 만들었으니 거의 방장선산이라 방장선산을 본다.
이렇듯 우리는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 백제정원 궁남지의 본 모습과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후의 기록을 통해서 정원 어딘가에 연못을 바라보며 연회를 열었던 누각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궁남지가 큰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로 큰 연못이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백제시대 무왕이 만든 왕궁정원 궁남지. 하지만 백제 멸망 이후 세월의 풍파에 휩쓸려 그 흔적조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1930년대) 궁남지 일대의 사진을 보면 연못의 흔적은 찾기 어려운데요. 저습지를 들고 나는 물길이 있었음을 추측해 볼 뿐입니다. 이곳에 무엇을 근거로 지금의 궁남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땅속에 묻혀있던 백제시대 궁남지를 긴 잠에서 깨운 건 1964년. 고 홍사준 당시 부여박물관장입니다. 6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주곡 자립 정책이 강화됐다 보니까 궁남지 주변의 땅들이 국유지였는데 민간인한테 불화가 되기 시작해요. 당시 이곳이 백제시대의 궁남지라고 확신한 홍사준 부여박물관장은 이 일대가 민간인들에게 매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사적 지정에 발벗고 나서는데요. 궁남지 추정터 전체의 매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궁남지 중앙부에 있는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안쪽의 부분만 그 당시에 민간인들이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만 궁남지로 조성할 수뿐이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궁남지의 크기와 형태는 민간인들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급박하게 사적으로 지정하면서 그 부분만 궁남지 터로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문화재보다는 쌀 한 톨이 더 귀했던 시절, 궁남지 터라는 확신과 민간인 매각을 막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백제정원 궁남지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1960년대 처음 이 일대를 사적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국립부여박물관장이었던 홍사준 선생님께서는 마침 또 그 내부에서 백제시대의 기와와 토기편을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 일대가 어떤 백제 당시의 궁남지 흔적이 아닐까라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셨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사적으로 지정되었던 게 아닌가. 역사의 흥망성쇠에 따라 운명이 오고 갔던 궁남지. 하지만 고 홍사준 선생 혼자만의 노력으로 백제정원 궁남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궁남지는 1960년대에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분이 거기를 이제
국남지라는 것이 대체로 이 근처가 아니겠는가 해서 그 가운데 섬도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말하자면 전각도 짓고 60년대 당시 국남지 정화 정비 사업에 큰 영향을 끼쳤던 김종필 당시 부여 국회의원. 지금 손질해야 할 것 많네. 그거 다 끝내고 경주는 그때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가지고도 복원했거든. 그러나들 이거 끝나면 부여해서 백제 문화관장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세계 문화든 값어치를 이제 발휘하자. 그러는 여기 손대기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아주 거품이 돼버렸지. 일본 불교가 아주 생활 불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김종필 씨는 부여에 대한 애향심과 더불어 국남지 정화 정비 사업에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국남지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여 박물관 관장이지. 그 하자고 하자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 했어. 할 돈이 없어서 돈은 총재님이 다 끌어대기를 하고. 그러지 않고 그런 거 되지도 않았지. 65년도에는 수만 평의 늪지대로서 그냥 쓰레기판이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문화계 관계 인사들이 이걸 좀 발굴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총재님한테 해오셨습니다. 1964년 국남지 정화 정비 사업 이후 1971년에는 연못 가운데 섬을 조성하고 정자와 섬을 잇는 다리까지 그 위에 만들었는데요. 연못 안의 섬은 인간이 닿지 못하는 이상세계를 표현한 겁니다. 때문에 섬에는 인공적인 것이 없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복원 과정에서 원래 국남지에는 없던 것이 추가됩니다. 1971년에 실시된 국남지 전각 건립공사. 이때 무선루라는 전각과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만들어지는데요. 당시 어떠한 고증 없이 임의로 지어진 무선루라는 이름은 다시 삼국유사의 서동설화를 근거로 포룡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섬 위에 정자가 있다든가 다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은 그런 기록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짜 국남지의 일부 또는 그 인근의 방죽을 국남지로 연출해 놓은 모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정원의 복원은 가장 중요한 게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발굴, 이러한 고증을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복원된 정원 중에 글쎄 그런 것을 정확히 지켜가지고 했다는 건 국남지의 존재를 믿고 있던 향토사학자의 강한 의지. 당시 유력 정치인의 정치력이 발휘돼 지금의 국남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제시대 국남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백제시대의 그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곳이 과연 진짜 국남지가 맞을까요? 국남지 발굴 조사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11차례 있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발굴 조사 결과 토기와 기와, 몇 갈래 수로, 건물지와 도로 등이 발견됐습니다. 백제 사비 시대의 생활상과 농업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인데요. 왕궁 정원의 흔적이나 왕실의 유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발도 왕족이나 귀족의 것이 아닌 평민들이 신었을 법한 부들 집신이었습니다. 발굴 결과 이곳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국남지로 비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이 발굴에서 인공 연못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증거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1930년대) 일본인에 의해 정밀하게 측정된 지도를 보면 국남지는 구불구불하고 물이 가득 찬 매우 큰 연못입니다. (1970년대) 고고미술 학술지에 실린 논문한 국남지의 모습에서도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이 정확히 표현된 조감도가 있는데요. 30년대 지도의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우리는 30년대의 정밀 지도와 70년대의 조감도를 통해 국남지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국남지 그 자체는 그 실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각적인 근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1400년) 전 백제 문화의 중흥기를 누렸던 부여. 백제의 문화, 그 중심에 왕궁정원 국남지가 있었을 겁니다. (2007년을) 끝으로 국남지 발굴 조사는 멈춰 있습니다. 이곳이 기록 속의 국남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까지만 밝혔을 뿐. 지난 10년간 더 이상 진짜 국남지를 찾으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단지 상상의 이야기에 현대의 이야기가 더해진 변화된 국남지만 있을 뿐입니다. 한 폭의 풍경화를 옮겨놓은 것 같은 그림 같은 공간. 영국의 블렌하임 궁전 정원입니다. 바로크 양식의 고풍스러운 건물과 정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블렌하임 궁은 존 처칠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보상으로 앤 여왕이 하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식과 위안이라는 정원 본연의 역할에 아주 충실한 정원인데요. It's beautiful. Wonderful weather, nice greenery, water fountains. It's beautiful all around. The whole area is really nice. You can see the views all over the place. You can take it all in. It's very inspiring. Very, very nice views. 영국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이 태어난 곳으로 처칠 공원도 조성돼 있는데요. 길을 걸으면서 처칠의 업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켠엔 한가로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의자가 디자인된 정원도 있는데요. 이 모두가 블렌하임 정원 안에 최근 조성된 현대식 정원입니다. I don't think it is set in stone anywhere.
that we cannot make changes, we're introducing changes now. We've created the Churchill Memorial Walk, we've created the Secret Garden. So I'm pretty certain it is not set in stone that 궁 주변으로는 시대에 따라 조성된 바로크풍의 정형화된 이탈리아식 정원과 프랑스식 정원이 있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정원들이 공존하면서 또 다른 영국 정원을 이끌어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정원 양식은 풍경식인데요. 블렌하임에서 오로지 풍경식 정원반을 고집했다면 정원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됐을까요? 영국의 정원은 시대별로 새로운 정원들을 원형 훼손 없이 조화롭게 조성함으로써 또 다른 영국다운 정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변화와 혁신으로 300년 세월 동안 블렌하임궁 정원의 기품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the tradition, obviously, of the gardens have to be very British. We're a British historical house, so it needs to be a British aspect to it. But you also need to bring the changes and to keep things fresh and alive, to keep visitors coming back to this beautiful attraction. 영국은 전통 정원의 원형 안에 휴식이라는 트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도시 곳곳에 가꿔놓은 현대식 정원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정원의 복원은 최초의 모습 그대로의 재현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정원의 모습과 디자인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A lot of the layout is very similar, but we modernized it, so it's relevant to today. If we'd made it into a Victorian garden, it would be less relevant to the people using it and working in it today. 영국 정원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휴식처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변화하며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역사서인 일본 서기는 백제의 정원 기술이 일본으로 전파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推古天皇の時代ですね。宮の名前で言いますと尾張の宮のところにですね、南帝のと今庭を作ったで橋を架けたという記述がありますので、おそらくは技術を携えた人が百済からやってきて、その専門の技術を일본은 현재 세계적인 정원 문화를 자랑합니다.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가이라쿠엔. 이곳에서 일본 정원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화가 피어나는 봄이 되면 가이라쿠엔의 아름다움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やはりね、この広い敷地内に何千本という梅の花が咲いている。それを春一番っていうかね、その春を感じながら歩くというのは最高だと思うんです。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던 정원의 문이 열린 건 1842년 당시 미토시의 번주가 시민들을 위해 자신의 정원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번주의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거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축소해서 옮겨놓은 이곳은 정원 안에서 다양한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번주의 정원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공개됐는데요.
3층으로 된 이 건물에서 바라보는 정원의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각 층마다 그리고 각 방마다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풍광을 선사합니다. 偕楽園の思想としては陰と陽という思想ございまして、表門正門表門から入って竹林など、静かな雰囲気を持つ陰の世界、そしてそこを抜けて光文亭や梅林という、明るい陽の世界、この2つですね、この2つの特色のある世界をご覧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特徴だと思いますので、ぜひこちらの方をお楽しみ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거대한 자연을 축소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낸 정원. 일본의 정원은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즐기는 마음이 표현된 공간입니다. 自然の要素を活用して人と自然が一緒になって作り上げた庭、これが日本の庭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인들에게 정원이란 정원의 풀과 꽃, 나무, 그 모든 생명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자연 속의 역사 공간인 겁니다. (538년) 사비천도 이후 왕권을 강화한 성왕,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무왕은 백제 문화의 중흥을 이끌어냅니다. 찬란한 백제 문화가 꽃을 피우던 서기 634년, 무왕은 궁의 남쪽에 왕만의 사적인 공간이자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이 있는 공간 정원을 만드는데요. 백제 무왕이 만든 진짜 궁남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3월) 궁궐 남쪽에 못을 파서 물을 20여 리에서 끌어와 사방의 언덕에 버드를 심고 물 가운데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을 모방하였다. 20여 리에서 물을 끌어오려면 어디에 있는 어떤 물줄기를 이용했을까요? 물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알아야 궁남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한 10km 정도의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들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비도성 내에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할 때 그것은 사비도성 내에 아마 하천,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 지금으로는 왕포천이라고 알려진 그 하천에 그 말하자면 물을 끓여다가 아마 그 채웠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은 합니다. 가장 유력한 물길로 지목되는 왕포천의 길이를 직접 재보기로 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만큼이라도 식별이 가능한 왕포천의 시작점에서 궁남지가 있는 서동공원 입구까지의 거리를 재봤습니다. 서동공원 앞까지 제작진이 직접 확인한 왕포천의 길이는 약 4.452km. 400m를 더 가면 지금의 궁남지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리는 약 5km 정도인데요. 왕포천의 시작점이 정확히 어딘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거리는 훨씬 더 길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원은 백제 시대로부터 신라를 거쳐서 고려, 조선 시대에 있어서 방지 형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아마도 그 방지원 형태의 시원을
백제 시대의 정원을 찾을 수 있고 그 백제 시대의 정원의 또 그 중심에는 국남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사안이라고 하는 편이 나옵니다. 즉 뇌귀퉁이라고 하는 표현은 곧 형태적으로 추정하면은 네모난 형태가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개의 언덕이 있는 네모난 방지 형태, 그리고 그 안에 섬.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백제시대 이후 대한민국 전통 정원 조성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연못 안의 섬은 인간 세계를 떠나 불로장생을 꿈꾸는 신선 사상을 정원 안에 담고자 했던 백제 무왕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국남지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 신선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이고 동궁월제도 보면은 그 연못 가운데에 선도를 상징하는 복례, 영주, 방장의 세 개의 섬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 우리가 잘 아시는 남원의 강알루지라든가 또는 경복궁의 경회주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중앙에 선도를 상징하는 섬들이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국남지는 하나의 어떠한 정원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정원의 가장 대표적이자 시원적인 시초가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큰 의미가 있고요. 국남지에서 시작된 신선 사상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1997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시대 대표 전통 정원인 창덕궁 후원 역시 국남지에서 시작된 신선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남지는 안압지보다 한 40년 빠른 시기에 조성이 됐습니다만은 국남지에는 망해루라고 하는 그 루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안압지에는 임해전이란 그런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둘 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경관을 건물이 있었던 그 정원입니다. 거대한 바다와 산을 왕궁의 앞마당으로 옮겨온 정원. 삼국시대 왕들은 정원에 신선 사상을 표현한 섬을 조성하고 주변에 정자를 세워 바다를 보는 듯한 기분도 만끽했는데요. 자연을 소유하고 자연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정원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삼국사기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국남지에서 왕이 행했던 일들도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요. 무왕은 636년 망해루에서 잔치를 했었고 638년엔 배를 띄워 궁녀들과 놀았다고 합니다. 무왕의 아들인 의자왕도 국남지에 망해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시대의 정원도 당연히 그 발달상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경우들은 왕실 소유의 정원이었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남지라고 하는 정원이 왕실 소유의 특히 백제 무왕과 관련된 하나의 왕실의 개인적인 어떤 유락적 공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정원이란 드넓은 자연을 자신만의 것으로 끌어들인 왕만이 누릴 수 있는 왕의 사적인 공간이었는데요. 사비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 무왕. 그의 꿈과 권위가 담긴 왕궁정원, 국남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백제 무왕은 정원을 만들기 위해 20여 리의 물을 끌어옵니다. 배를 띄워 연회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큰 연못과 물 가운데 신선 사상을 반영한 인간은 닿을 수 없는 섬을 만들고
4개의 언덕엔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원 주변 높은 곳에 연못을 바라보며 바다를 상상할 수 있는 누각과 정자를 짓습니다. 백제 왕이 누렸던 정원. 백제 시대 궁남지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자 오직 왕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공간. 백제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정원. 백제 무왕의 정원은 백제의 멸망과 함께 천년의 세월 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1400여 년) 만에 되살아난 궁남지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인간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사계절 축제의 장이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의 공간인 궁남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진짜 궁남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백제 시대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름뿐인 궁남지에 진짜 백제정원 궁남지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더해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적 이야기와 전통적 가치, 그리고 현대정원의 역할이 어우러져 그 의미와 역할이 조화로운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성과 전통성이 담긴 정원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가치를 더해 나갈 겁니다. 이것이 백제정원 궁남지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찾는 일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